안녕하세요. 자, 고수의 국어 안종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김기택의 새라는 작품으로 여러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택 선생님은 현대인의 현대사회의 모습을 좀 잘 조명한 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작으로 떠오르는 게 멸치, 이런 작품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새는 자연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현대시는 자연을 말하는 시는 없어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새랑 인생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보라고 쌤이 얘기했는데, 보기를 한번 보시면, 보기를 먼저 보세요. 3번 보기입니까? 2번 보기입니까? 새와 관련되는 보기가? 3번 보기에 보면은 새가 현대인의 삶과 관련되죠, 여러분. 그럼 여기 억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억압에다 새 묻혀볼래요? 그러면 새장 속에 갇힌 새는 억압 속의 현대인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새는 누구다? 자연이 아니고 현대인이다 라고 보시고 여러분이 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4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서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메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이라고 끝났습니다. 보니까 새가 좀 불쌍하네요, 그죠? 새가 안 날고 새장 속에서 걷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았던 동물들의 모습 떠오르지만, 근데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새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현대인도 자유를 잃고 현실에 안주해서 자기 이상을 펼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 거라면 되게 씁쓸합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화대상심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대상심은 쌤이 화자, 대상, 상황과 심리 4가지라고 했죠. 쌤이 화자는 무조건 나라고 했어요. 대상은 새죠. 그런데 보기에 따르면 새는 누가 되는 것이고 현대인이 되는 것이고, 화자는 새를 관찰합니다. 그죠? 그러면 새가 정말 불쌍하다고 느끼죠, 여러분? 그리고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 그리고 새가 좀 날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소망도 있는데, 새는 왜 안 날고 걷는 것일까? 그 현실에 안주하는 현대인을 비판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새처럼 살기 싫어 라고 하면 작가는 이 날지 못하는 새를 비판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새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 새는요? 너네 여기 결국 적응해서 날개가 있는데도 걷고 마는 현대인이죠, 여러분. 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장은 억압이죠, 여러분. 그럼 밖은 자유죠, 여러분. 그러면 나가지는 좋은 건데 못한다는 안 좋은 거죠, 여러분. 머리를 부딪히는 거는 세장 때문에 그런 거죠. 날개 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창살이라는 것도 억압이죠, 여러분. 그러면 간격보다 내 몸이 크기 때문에 새 몸뚱아리가 간격보다 크니까 못 날죠, 여러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늘과 산은 세상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이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새가 하고 우는 거는 좋은 거죠. 공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자유는 억압에 반대되는 거니까 동그라미죠. 그러면 세 장 사이에 공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새는 왔다 갔다 못 하죠. 공기가 부러울 것 같은데 살랑거리며 동그라미 날개는 날 때 쓰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다리에 매달아 놓은, 다리는 걷는 데 쓰는 거죠. 그러면 날개를 매달아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날지 못하고 날개짓을 못하는데, 그러면 그 적당한 간격은 창살 사이의 간격이죠. 그러면 새가 슬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 다이어트를 안 해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창살 사이를 못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넓게는 좋은 거고, 힘차게도 좋은 거고, 뻗을도 좋은 거고, 날개도 좋은 건데, 날개도 좋은 거고, 날개를 떠받칠 공기가 있으니까 얘도 좋죠, 여러분. 근데 지만 벗 나왔지, 얘들아. 새는 날아요, 걸어요? 그러면 걷는 거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네 발 달린 짐승도 안 좋은 거. 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리가 있다, 발톱이 있다가 아니고 날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죠? 날개가 있다는 건 날아야죠. 그럼 부지런히 걷는 거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입니까? 세모입니까? 세모고, 다리가 굵어지는 거는 다리 튼튼한데 헬스 많이 했나 봐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튼튼해져야 돼요?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날개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다리만 굵어집니다. 닭처럼 닭 동그라미 세모. 세모죠. 저 치킨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왜냐면 닭도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날개가 동그라미고 귀찮아지면 안 되는 거죠. 날개가 귀찮아지면 어떡합니까? 학생이 공부가 귀찮아지는 거고 군인이 총이 귀찮아지는 거잖아, 얘들아. 아나운서가 말하는 게 귀찮아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걷는다, 세모. 세상 문은 세모잖아요, 여러분. 닫혀있으니까. 근데 열어놨어요. 좋은 거지. 근데 날아요, 못 날아요? 날지 않고 세모죠, 여러분. 닭처럼 세모. 모이를 향해, 그러면 모이를 향해 가는 거는 세모입니다. 너무 생존 본능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럼 니네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20대가 됐을 때 친구랑 삶과 인생과 낭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생존과 먹고 사는 문제와 취직과 생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까? 전자, 후자. 전자가 훨씬 더 멋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친구들 중에 꼭 그 흥미 위주 있잖아요. 골프 얘기, 주식 얘기, 나과 관심 없는, 그다음에 월급 얘기, 연봉 얘기, 그런 얘기만 하는 친구들 보면 좀 너무 생존 욕구에, 욕망에 찌들려 있는 단세포적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새도 이상이라고 하는 하늘과 공기를 향해 날아가야 하는데 그냥 먹고 살자고 그냥 본능적으로 처먹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먹는 게 있으면 엄마 아빠 드려요, 아니면 자기 입에 들어가요? 자기 입에 무조건 들어가죠. 생존 본능입니다. 근데 도덕을 알게 되고 삶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먹을 게 있으면 옆에 못 먹고 있는 친구가 보이고 엄마 아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의를 향해 달려간다는 얘기는 그냥 마치 처먹기 위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살기 위해 처먹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좀 그 1차원적인 삶이 됩니다. 걸으면서 가끔씩 창살 사이 메우고 있는 뭐를?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대요. 약간 자유에 대한 미련이 1%라도 있긴 있는 거죠. 그죠? 아, 바람은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바람을 쪼아보는 거죠. 사실은 바람은 부리로 쪼아볼 게 아니라 날개짓을 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유리보다도, 유리는 세모입니다, 결국. 근데 그 새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게 조리원 같은 데 보면 유리창에 많이 머리를 부딪혀 죽는답니다. 우리가 바보, 왜 유리를 못 알아봐? 사실은 새니까요. 그래서 우리 머리 나쁜 사람 새대가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닭대가리 이런 말을 하는 게 우리처럼 IQ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인간이 유리창을 만든 건 새들한테는 엄청난 폭력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환한 전망이 보입니다. 그럼 전망은 날아가야 되잖아, 얘들아. 그럼 새의 울음소리와 숨 냄새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이 공기는 만들어진 공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인공사육장 느낌 있잖아, 얘들아. 동물원도 거기 보면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자연처럼 해놨지만 그래 봐야 그거 순수한 자연은 아니잖아요. 그 최첨단 신소재의 공기의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에 있는 공기는 플러스인데 이게 왜 세모라고 했냐면, 근데 중국 애들이 그거 만드는 거 봤어? 계란 만드는 거 봤어? 그 계란을 한 판에 30개인데 30개 중에 한 10개 정도를 가짜 계란을 넣어 놓는데요. 근데 맛과 모양이 거의 유사해요. 사람 육안으로 가려낼 수 없게끔. 중국에도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진짜 계란과 가짜 계란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야. 인공적으로.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이제 10대를 살고 있는데 그 20대 이후에 앞으로 남은 삶이 마음속에는 자유와 이상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면서 멋있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강할 겁니다만은 아마 느껴지는 게 점점점 경쟁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죠?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자기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데 먹고 사는 생계 문제로 주변 사람들 다 비난하면 결국 꿈을 포기하고 알바하고 원치 않은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고민들을 20대 초반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인이 결국에는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취직하고 살면 이 새처럼 되겠죠.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걸어 다니는 새가 되고 말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김기택의 바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고, 현대사회는 그런 삶이 살 수밖에 없게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고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세모 동그라미 쳤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새는 뭡니까? 현대인이죠, 여러분. 내가 처음에 물어봤죠. 이 새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물어봤잖아요, 얘들아. 근데 여러분 대답 안 했거든요. 그럼 얘는 날아가는 새예요? 닭처럼 못 나는 새예요? 닭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새예요? 이상을 펼치는 새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새죠. 마이너스죠. 병 들어있는 현대인 같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억압이지, 얘들아. 그럼 밖은 뭐겠습니까? 자유겠죠. 그럼 나가는 것도 자유일 테고, 못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억압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상처받은 거고, 이것도 여러분 세상 창살 같은 의미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결국 현실에 안주하는 현대인을 말하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자유겠죠, 여러분. 이것도 자유고 이것도 자유입니다. 이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모 동그라미를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억압이다 라고 보면 쉽겠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온통 피기가 세모하고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그죠? 네모도 없어요. 다이아몬드도 없어요. 동그라미 세모, 플러스 마이너스로 작품을 그냥 조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주제 만들 때 이거 초이스 해야 되겠지?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이해됐습니까? 앞에 빠진 말은 현실에 안주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이해됩니까? 네. 안주하는 거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술 먹고 맥주 마시고 안주가 필요해도 그거 안주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표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는 세 장 밖으로, 여러분 새 나왔죠? 네. 반복법이 사용되었고요. 세 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니은다가 보이는데 현재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현재법이 있습니다. 매번 머리를 부딪히는 건 약간 촉각적 심상이 느껴지고요. 창살 간격보다 큰 하고 반점, 이게 반점이라고 하거든. 얘들아 쉼표를. 네. 반점, 쉼표를 사용한 것도 눈에 띕니다. 몸뚱아리 품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종결됐고요. 명사형 종결이고요.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울음은 청각적이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거 공기가 울음을 실을 수는 없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 추상적인 것을 짐처럼 실었다고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상의 구체화라고 해요.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그러면 살랑거린다는 거는 시각적이고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여러분 새는 현대인을 상징하죠, 그죠? 상징법이 사용되었고요. 창산의 간격보다 비교법이고요. 넓은 몸은 슬프다. 슬프다 반복됐죠? 네. 그리고 맨 끝에 라임처럼 다로 끝나는 게 많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거 랩에서는 라임이라고 하고 시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각운이라고 합니다. 무슨 어미? 종결 어미가 반복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습니까? 반복하면 운, 유리, 형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줄도 쉼표가 많이 사용되고 눈에 보이고요. 날개를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을 때 걷는다. 걷는다 반복됐습니다. 쌤은 반복은 반복이라고 안 쓰고 repetition이라고 해서 RPT 이렇게 쓰는데 반복이라 써도 됩니다. 새 장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시각적 심상이고 날지 않고 닭처럼, 여러분 닭처럼도 반복됐네요. RPT, repetition.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걷는다 계속 반복됐네요. 걸으면서 걷는다 또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반점 사용 계속 보이죠, 여러분. 창살 사이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아직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증명하는 듯. 그럼 이건 도치법으로 볼 수 있죠. 이거 뒤집어졌죠, 얘들아. 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부리로 쪼아본다니까 뒤집어 놓았다. 뒤집을도 둘치, 도치라고 합니다. 유리보다도 환하고 비교법이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울음소리는 무슨 심상? 소리니까 청각. 숨내음은 숨냄새예요. 후각. 후각적 심상이죠. 그 자유롭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나오면 다양한 감각의 사용이라는 게 선지가 맞는 말이 됩니다. 공기, 그 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 질감이니까 촉각적 심상이 음미하려는 듯하고 끝났네요. 이 시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말투예요. 혼자서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얘들아? 그래서 고백체, 독백체라고 합니다. 고백체, 독백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 작품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